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가세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가세가 한번 기울면 이것을 되살리기는 태산을 옮기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 꼭 신경 써서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집이 이러시다면 무조건 고치시고 바꾸시도록 하세요. 네, 이것이 망해가는 집에서 무조건 생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항상 일정한 전조증상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를 서양에서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역시 그 기운이 닿으면 반드시 생겨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집의 기운이 닿지 않더라도 그 집을 잘못 사용하여 기운의 부딪힘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자의 경우라면 집을 옮겨야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가정이 불행해질 때 생기는 모든 경우는 거의 대부분 후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 스스로 기운을 막아버려서 그러한 불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집에는 절대로 생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기는 성하는 기운이고 사기는 멸하는 기운이에요. 어느 집이든 생기가 강하면 번영할 수밖에 없고, 또 사기가 강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생기가 강한 집에서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 가족들 간에 대화가 많고 또 웃음이 많으며 서로 갈등이 없고 불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강한 집에서 생기는 현상은 집에 머무는 사람이 거의 없고 항상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게 되며, 또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피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며 절대 그 가정에서는 웃음이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에는 무조건 성장하는 것, 살아나는 것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집에는 웃음을 주는 것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길러도 참 좋고 또 식물이 있어도 좋으며 웃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 그 무엇이라도 다 좋습니다. 네, 망해가는 집에는 절대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망해가는 집에는 무조건 어수선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곳,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여 책상을 보면 그 학생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또 주방을 보면 그 주부가 얼마나 계획적인 주부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거실을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 가정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어디든 단정하게 해놓으세요. 그리고 가능한 공간은 넓게 사용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네, 기는 항상 넓은 곳에 더 많이 모이고 흘러다니게 되며, 이 기가 잘 흘러다니게 되어야 그 집의 기운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수선하다는 느낌이 생기는 집은 무조건 망해갈 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집에서는 무조건 불쾌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과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의 대표적인 차이는 바로 냄새입니다. 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항상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청결치 못하여 생기는 일이고, 또 옷이나 신발 그 외의 물건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게으름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게으른 사람에게는 운도복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집에 좋은 향이 나도록 만드세요. 아니, 최소한 불쾌한 냄새는 나지 않도록 만드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찻집에 갔는데 그곳에서 쾌쾌한 냄새가 난다면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늘 거주하시는 집을 그렇게 만드시나요? 네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사람의 집은 항상 어둡고 탁합니다. 여러분, 집은 항상 밝아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도둑놈 속을 같다라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둡고 탁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밝음은 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두움은 소극적이고 또 비활동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환경 속에 생활하시게 되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그 환경에 익숙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네, 절대 집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조금 어둡다 싶으시면 항상 불을 켜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상 어느 도시이건 번영된 곳은 무조건 휘황찬란합니다. 네, 이것은 밝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는 여러분의 집도 그러한 것입니다. 침실을 제외한 그 어느 곳도 어둡다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는 번영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망해가는 집에는 창고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번영할 집을 알고 싶다면 창고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번영할 회사를 알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물품을 보관하는 곳, 자재를 보관하는 곳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곳이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고는 바로 여러분의 집의 팬트리 공간이며 또 베란다입니다. 이곳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물건들이 꽉 쌓여져 있다면 그 집은 절대 번영할 수가 없으며 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망해가는 집에는 무조건 무시와 아집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주학에서는 역극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인생이 극도로 어려워질 때, 불행해질 때 무조건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자애하지 않으며 부부간에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네, 한마디로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무시하고 타협하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부모가 자녀를 조심하지 않고 그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며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위해 주세요. 내가 조금 더 희생하려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행복은 누리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벽이 허전하면 그만큼의 운은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벽은 허전하다는 느낌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너무 많이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텅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단정하게 심플한 느낌이 들도록 그림 한두 점 정도는 꼭 걸어두세요. 네, 요즘 좋은 그림들 얼마 비싸지 않더라고요. 여덟 번째로, 망해가는 집은 식탁이 무조건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생겨날 가정에서는 무조건 혼자 식사하는 사람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 사람은 식복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식복은 현대로 말하면 재물복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 사람은 항상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외로운 사람, 우울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이든 무조건 식사를 할 때는 같이 앞에 앉아 이야기라도 꼭 나눠주세요. 아무리 늦어도 밥 먹을 때만큼은 외롭다는 느낌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정은 식복이 살아나서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네, 그래야 운이 들어오고 번영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번영하는 가정이 되기 위한 풍수의 최소한의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